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계약 관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건넸을 때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서 법률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얘기는 들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A가 B로부터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장 만나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서 계약금을 걸려고 하죠. 그래서 B에게 문의를 했더니 B가 C라는 사람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미심쩍긴 하지만 B가 시키는 대로 C라는 사람에게 계약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애초에 B라는 사람이 판다고 했던 그 물건은 있지도 않은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B에게 "나 계약금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B가 "아니 나는 돈 받은 게 없지 않냐. C라는 사람이 돈 받아갔으니까 C한테 돈 돌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경우에 과연 A는 B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될까요? C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돈 받은 C에게 반환 청구를 할 게 아니라 B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계약 상대방은 C가 아니라 B이기 때문이죠. C는 어디까지나 그냥 돈을 전달받은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C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냥 계약 내용이 B가 지정하는 계좌, 그러니까 C의 계좌로 입금한다 였을 뿐인 거죠. 그래서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여기서 끝인데, 근데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자면, 원칙은 B에게 청구하는 게 맞는데 실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C에게 아예 청구를 못 하느냐라고 하면 또 그거는 구체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B랑 C가 과연 어떤 관계인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제 C가 B로부터 받을 돈이 원래 있어 가지고 A를 통해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A가 C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긴 어려울 겁니다. B가 그냥 돌려막기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B가 정말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 계좌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이야 A가 B에게 돈 주고 B가 C에게 돈 주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애매한 상황 만들면서 A가 C에게 돈을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만약 계약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의심부터 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고거래가 됐든 아파트 거래가 됐든 가급적이면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게 제일 깔끔하죠.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고 따질 필요 없이. 하지만 또 반드시 가지고 싶은 물건, 지금 당장 계약금 넣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아파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참으셔야 돼요. 계약을 하실 때 뭔가 꺼림칙한 게 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 스톱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은 멈추세요. 그건 '내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돈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안 한다고 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못 받는 사람이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제대로 반환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죠. 자칫 잘못해서 정말 돈만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B랑 C가 짜고 칠 수 있죠. 사기는 B가 치고 C는 B의 채권자라고 하면서 A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거를 B랑 C가 공모를 할 수 있는데 실제 B, C가 한 통속이라는 걸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C가 B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B가 실질적으로 C 명의 통장을 관리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엔 더더욱 C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C가 B에게 통장을 빌려줘서 B가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용이하게 해 줬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 이런 걸로 걸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생각보다 수사기관이 여기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그래도 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를 쉽게 사기 방조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밝혀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죠. C가 '아 나 몰랐다. 정말 얘가 이러고 다니는지 몰랐다.'라고 잡아떼면 어떻게 더 추궁할 방법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C가 사기 방조로 처벌을 받는다면 C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이 경우에 C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이 될지 일부 책임이 제한될지는 조금 따져 봐야겠지만 일단 C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되게 흔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B가 A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근데 돈을 빌리는데 C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본인 통장이 압류를 당했네 어쩌네 하면서 "내가 너한테 빌리는 돈 내 여자친구 계좌로 좀 넣어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자친구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A가 B에게 "야 돈 언제 갚을 거야?" 얘기하면 B가 얘기하죠. 나 너한테 돈 빌린 적 없는데."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너 여자친구 계좌로 돈 싸 줬잖아." "글쎄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억울하면 소송하든지. 근데 나는 너한테 진짜 돈 빌린 기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A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러면 나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지? B한테 해야 되나? C한테 해야 되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빌려간 건 B니까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제 증거라고 할 거는 이체 내역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B의 여자친구에게 입금한 내역을 가지고 B에게 반환 청구를 하죠. 근데 이제 B가 소장을 받아보고 답변서를 냅니다. "나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A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 명의 계좌로 돈이 간 것도 아니고 B가 C에게 입금해 달라고 얘기한 내용조차도 남아 있지 않다면 B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하러 C에게 입금을 했겠어요 변호사님. B가 시키니까 했죠. 이것도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B가 진짜 "나 C라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들어 누워 버리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자 그럼 C라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 한번 들어 봅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C가 B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정말 대포통장 명의인이었다면 C라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B에게 반환 청구 못 한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러면 저 사기로 고소하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인제 애초에 B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B가 A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B가 사후에 돈을 갚지 않겠다고 이런 식으로 치사하고 더럽게 나오는 행위를 가지고 돈 빌릴 당시부터 "돈 갚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따르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실 때에도 가급적 상대방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셔야 되고 만약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쓰셔야 돼요. 차용증에 이체 내역이 있고 그 금액이 맞아떨어지고 날짜도 비슷하면 그 상황에서 B가 이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고 해서 마냥 우길 수는 없죠. 그리고 차용증을 쓰게 되면 채무자가 지정하는 누구 명의의 어떤 계좌로 입금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차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친구 사이에 차용증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통화 녹음을 하시건 아니면은 카톡 내용이라도 남겨 놓으시건 뭐든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증거를 남겨 두지 않으시면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다른 사람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차용증 뭐 기타 등등의 지급 계좌를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누구 그러니까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아래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거기에 더해서 입금한 다음에 메시지도 남겨 놓으시는 게 좋죠. "이 계좌는 누구누구 계좌고 이쪽으로 보내 달라고 한 거 맞으시죠? 언제 입금했습니다."라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남겨두시면 나중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이 제3자에 대한 이체 내용만 남아있다면 계약 상대방에게도 돈 돌려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제3자에게도 돈 돌려달라는 얘기를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거지로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는 경우를 종종 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